고3 수험생 여러분, 눈앞에 사과 5개, 자동차 5대, 그리고 강아지 5마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5라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뇌는 이 명백한 공통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 숫자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절 말씀이시죠. 맞아요. 믿어지시나요? 사과는 사과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그 오라는 추상적인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인지 상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마침내 그 숫자 5를 발명해낸 뇌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 결정적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Let's dive right into it.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할 소스는 뭔가요? 오늘 해부할 소스는 2026년 3월 고1 학력평가 33번 지문과 그 구조를 심층 분석한 PDF 슬라이드 노트입니다. 주제는 바로 해방된 숫자, 영어로는 The Emancipated Number인데요. 아,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해방된 숫자라. 네, 고3 수험생 여러분, 이 지문은 그저 지루한 고대 수메르의 역사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논리의 정수가 그대로 녹아있는 그야말로 수능의 DNA 같은 텍스트죠.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옛날 수메르 사람들이 점토판에 숫자를 썼구나 정도로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출제위원이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지적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함정이요? 오, 시작부터 무서운데요? 어떤 함정이죠? 이 짧은 텍스트 안에는 수능 용어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핵심 출제 코드, 즉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리고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인지적 도약이라는 완벽한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아,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도약.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하하, 걱정 마세요. 오늘 이 흐름의 Y와 How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고난도 철학인의 과학 지문을 만나도 정답을 관통하는 엑스레이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인류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진화를 평가원이 어떻게 시험 문제로 바꾸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전문가님, 인간이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려면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 도약이 일어나기 전에 답답한 상태, 그러니까 현상 유지 상황을 먼저 명확히 인식해야겠죠.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스테투스코라고 부릅니다. 아, 스테터스코? 지문의 도입부가 바로 그 과거를 묘사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rom around 3000 BC, the Sumerian officials would mark their lists of goods on clay tablets. 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관리들이 점토판에 물품 목록을 표시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 상황을 아주 구체화합니다.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they would mark 5 pictures of a fish. 물고기 5마리를 기록하고 싶으면 물고기 그림 5개를 그렸다. 아주 직관적이죠. 물고기 5마리니까 그림 5개.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니 원시인들도 손가락으로는 숫자를 세지 않았나요? 3살짜리 꼬마도 손가락 5개를 펴서 5을 표현할 줄 아는데 명색이 문명을 이룬 그 기원전 3000년의 상인들이 숫자 5라는 개념을 이해 못해서 물고기를 일일이 5번 그렸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너무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거리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현대인의 인지적 착각이에요. 착각이요? 손가락으로 세는 건 숫자를 아는 게 아닌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손가락을 펴서 숫자를 세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추상적인 숫자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손가락 하나가 맘모스 한 마리, 두 번째 손가락이 맘모스 2마리와 1대1로 대응하는 여전히 물리적인 대상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것도 결국 내 몸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슬라이드 노트에서 2단계를 콘크리트 카운팅, 즉 구체적 숫자 세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상과 숫자가 끈적끈적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 영어로는 tied to the object인 거죠. tied to the object, 사물에 단단히 묶여있다. 네, 인간의 뇌는 물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개념을 창조해내는 건 극도로 어려워하거든요. 와, 손가락으로 세는 것도 결국 내 손가락이라는 물리적 대상에 물고기를 대응시키는 것뿐이다. 이 말이 진짜 충격적이네요.
오케이, let's unpack this. 네, 한번 파헤쳐보죠. 물고기 5마리니까 그림 5개. 뭐 여기까지는 직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항구에 물고기가 100마리 아니 1000마리가 들어왔다면요? 끔찍하죠. 점토판에 그림 그리다가 하루가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덥고 건조한 중동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점토판에 물고기 그림 1000개를 그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효율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끔찍한 비효율성이 바로 인류의 뇌를 강제로 진화시킨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수능 독해의 결정적 꿀팁이 나옵니다. 오, 꿀팁. 여러분 귀 쫑글 세우셔야겠습니다. 어떤 팁이죠? 평가원 지문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한계와 비효율성을 가진 과거의 사례, 즉 스테이터스 퀘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이 비효율을 박살내는 혁신이 곧 등장하겠구나 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혁신, 즉 도약이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출제자들은 현상 유지 상태의 문제점을 던져주고 인류나 과학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 문제로 묻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과거의 끔찍한 비효율은 곧 혁신에 등장할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게 점토판과 물고기 그림의 감옥에 갇혀있던 수메르인들의 뇌에 드디어 스파크가 튑니다. 네, 드디어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지문의 하이라이트인 위대한 도약의 순간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came from separating the number from the objects they were counting. 자, 여기서 여러분, separating A from B 구문은 무조건 형광펜으로 쫙 칠하셔야 합니다. separating, 분리하는 것. 자신들이 세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물고기로부터 숫자 5를 분리해낸 거네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 도약이었다. 네, 이어서 나오는 다음 문장이 그 도약의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 문장이죠. In other words, they would represent 5 fish with a numeral for the number 5 alongside a symbol for the fish. 해석해 주시죠. 즉, 숫자 5를 뜻하는 기호와 물고기를 뜻하는 상징을 나란히 alongside하게 배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비유죠? 예전에는 새로운 앱을 쓰고 싶을 때마다 아예 그 앱만 실행되는 새로운 핸드폰을 통째로 사야만 했던 거예요. 물고기 앱 전용 핸드폰, 소 앱 전용 핸드폰 이런 식으로요. 아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묶여 있었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잠깐 핸드폰이라는 하드웨어는 하나만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계속 바꿔 끼우면 되잖아 라고 깨달은 거죠. 숫자라는 고정된 범용 하드웨어를 마침내 발명한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가 바로 PDF 슬라이드 노트에서 설명하는 신텍스 매핑, 즉 구문 연결의 핵심입니다. 신텍스 매핑이요? 뭔가 되게 전문 용어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구조를 짠다는 건데 이게 왜 위대한 지적 도약인지 그 논리적 메커니즘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슬라이드의 코어 로직표를 보면 keep and trade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Keep and trade, 유지하고 교환하기. 네, 이제 수메르인들은 숫자 5라는 기호, 즉 하드웨어는 그대로 keep, 구정해둡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상의 상징, 즉 소프트웨어는 물고기에서 소로 혹은 기름단지로 자유롭게 트레이드,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에, 물고기 그림 1000개를 그리면서 밤새던 사람들이 숫자 1000, 기호 하나 딱 쓰고 그 옆에 물고기 기호 하나만 뜩 그리면 바로 칼퇴근할 수 있게 된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그런데 이게 왜 수능에서 중요하냐? 네, 수험생들에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 이 도약의 과정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온다면 정답을 찾는 결정적 힌트가 바로 이 유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구체적인 대상인 물고기나 소라는 단어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포커스는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속성, 즉 숫자 기호의 탄생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 엄청난 인지적 부활을 극복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글 전체의 논리가 보입니다. 물고기든 소든 상관없이 5라는 개념은 우주 어디에나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진짜 추상적 사고의 화려한 시작이네요. 자,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고대 수메르의 혁신에 대단하다
하고 끝낼 순 없죠. 내 실전 무기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를 확 끌어올릴 실전 꿀팁 타임입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있는 더 수능 시노님 체인 파트를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시노님 체인, 즉 동의어 사슬이죠. 네, 지문 속에서 단어들이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데 그 이면에 뼈대를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What's fascinating here is 바로 그 지점이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수험생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 튼튼한 동화줄을 내려주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 함정이자 동시에 동화줄이다. 네, 수능 용어의 본질은 결국 패러프레이징, 즉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변형해서 표현하는 것을 찾아내는 숨바꼭질 게임이거든요. 언어가 하나의 거대한 개념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숨바꼭질.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지문 초반에서 숫자를 사물로부터 떼내는 행위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었죠? 방금 우리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동사 separating이었습니다. 분리하는 것. 빙고. 그런데 지문 중반부로 넘어가면 필자는 똑같은 현상을 살짝 다른 각도의 단어로 바꿉니다. 수메르인들이 발전시킨 숫자의 개념은 그것이 무엇을 세는 데 사용되든 상관없이 그 대상으로부터 인디펜던트 오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놨다는 separating이라는 행위가 이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성제, 즉 independent of, 독립된 상태로 발전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로 가면 이 지문의 제목이자 가장 묵직한 키워드가 황하고 등장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정말 사랑하는 단어 중 하나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완벽한 독립성을 얻은 숫자. 필자는 그것을 마침내 이맨시페이티드 숫자라고 부릅니다. 와, separating에서 independent of로 그리고 마침내 emancipated로 단순한 분리가 역사적인 해방으로 완전히 격상됐네요. 아름다운 빌드업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이 emancipated라는 단어 선택,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노예 해방 선언 같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쓰이지 않나요? 숫자 따위에 쓰기엔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오, 아주 훌륭한 문해력입니다. 왜 필자가 굳이 노예 해방에 쓰는 이맨시페이티드를 썼을까요? 글쎄요, 그만큼 극적이었다는 걸까요? 네, 도약하기 전의 과거, 즉 스테이터스 코어 상태에서 숫자는 물리적 대상인 물고기에 완전히 종속된 노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없으면 숫자라는 건 존재할 수조차 없었죠. 아,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노예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기호가 발명되면서 숫자는 드디어 물리적 세계의 무거운 족쇄를 끊고 추상적 세계로 해방된 겁니다. 이 뉘앙스를 이해하면 이맨시페이티드라는 단어가 뇌에 팍 꽂힙니다. 와, 진짜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맨시페이티드라는 단어의 뜻이 순간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맞아요. 시험장 가면 하얘지잖아요. 그럴 땐 글의 논리적 흐름, 즉 앞서 나온 separating과 independent라는 시노님 체인만 꽉 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 낯선 단어 역시 문맥상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뜻한다는 걸 완벽하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절대 멘붕에 빠질 필요가 없다. 체인의 앞뒤 연결고리만 찾으면 그게 곧 정답을 떠먹여주는 힌트다. 이거 진짜 강력한 실전 팁이네요. 수능 영어 1등급의 비밀이죠. 자, 이제 우리는 수메르인들의 지적 도약도 완벽히 이해했고 수능의 시노님 체인 스킬도 장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의 결론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So What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필자는 숫자가 해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이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So What을 묻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It is easy to take the emancipated number for granted as it is so deeply sucked into modern thought, but to the earliest civilizations it was intellectually new and extremely powerful. 현대 사상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이 해방된 숫자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초기 문명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적으로 새롭고 극도로 강력했다라는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가서 우유 5팩 주세요 할 때 5라는 숫자를 쓰면서 나는 지금 물리적 대상에서 해방된 극도로 강력한 추상적 사고를 하고 있어 라고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하,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씀시듯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생각하죠. 바로 그 당연하게 여긴다는 현상이 이면에 숨겨진 인지심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아, 연비가 안 좋은 기관이군요. 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추상적 개념, 예를 들어 숫자가 발명되고 그것이 사회에 표준화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처리 과정을 아예 자동화해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인지적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화적 생존 전략인 셈이죠. 우리가 숫자 5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뇌가 그 기초적인 연산을 빠르게 자동화하고 그렇게 아낀 남은 에너지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양자력학을 열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와,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물고기 1000마리를 점토판에 꾹꾹 끓이던 고대 수메르 관리의 뇌 안에서는 이 5라는 기호의 발명이 마치 구석기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칩을 처음 쥐어준 것 같은 엄청난 지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extremely powerful한 마법이었던 거죠. 아, 뇌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적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 시각적 대비를 슬라이드의 마지막 이미지가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복잡한 반도체 칩이 촘촘히 박혀있는 현대인의 뇌가 있고 반대쪽에는 고대인들에게 지적으로 새롭고 강력한 최첨단 무기였던 빛나는 점토판이 떡하니 놓여있죠.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죠. 저는 이 이미지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지문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로지컬 플로우 맵, 즉 논리 흐름도 그 자체라고 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지문은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3단 구조를 보여줍니다. 3단 구조요? 네, Phase 1, 스테이터스 코. 숫자와 사물이 단단히 묶여있던 끔찍하게 비효율적인 과거죠. 그리고 페이지 2. Phase 2, The Leap. 숫자와 대상을 분리해낸 신텍스 매핑이라는 위대한 혁신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은 페이지 3겠네요. Phase 3, The Result. 그 해방된 숫자가 가져온 지적으로 강력한 결과, 그리고 뇌의 인지적 자동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까지. 와,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수험생 여러분은 어떤 지문을 읽던 간에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머릿속에 이 3단계의 논리 지도를 실시간으로 착착 그려내야 합니다. 이 흐름도만 그릴 수 있다면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나 제일 까다로운 문장 삽입 문제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소가 딱딱 나오니까요. 맞아요. 각 문장이 어느 페이지에 속하는지 명확한 뼈대가 생기니까요. 페이지 1의 문제, 페이지 2의 해결책, 페이지 3의 결과. 지문의 뼈대가 진짜 투명하게 보이네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다들 머릿속에 스파크가 좀 튀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오늘 수메르인들의 땀내나는 점토판에서 시작해 수능 영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과거와 혁신의 대비 구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신호님 체인도 잊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특히 separating에서 independent로 그리고 emancipated로 이어지는 언어의 진화 과정, 그 신호님 체인을 추적하는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그저 한국어로 키디처럼 번역하는 것은 AI 번역기의 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진짜 임무는 지문을 치밀하게 설계한 출제자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논리적 함정을 파고 어떤 단어로 힌트를 변장시켰는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서야겠네요. 오늘 배운 분리와 독립, 그리고 해방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잊지 않는다면 그 빽빽한 까만 글씨들 사이에서 빛나는 정답의 단서가 입체적으로